자, 오늘은 리딩 파워 유형편 기본 유닛 1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랙티스 1이에요. 자, 리포터 기자죠. 기자의 일은 제공하다입니다. 기자의 일은 그러면 제공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다. 뭐를? 균형 잡힌 밸런스, 균형 잡힌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말이 일단 중요한 말입니다. 당연하죠. 기자는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안 되고 균형 잡힌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때라고 할까요? 때. 너가 읽을 때, 그리고 귀 기울일 때, 그리고 볼 때, 뉴스를 읽고 뉴스에 귀 기울이고 뉴스를 볼 때 너는 발견할지도 모른다. 노티스. 이야기들을 발견할지도 몰라.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죠. 꾸밀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들을? 너가 생각하는. 자, 여기 좀 문법적으로 좀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해줍니다. 일단 이렇게 괄호를 쳐요.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고 스토리 즈니까 복수니까 여기 아가 붙어. 그래서 바이어스드면 편향된이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죠. 그럼 이 편향된이라는 단어는 지금 뭐랑 여기에 밸런스드랑 서로 반대말이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편향된 이게 없으면 편향된 이야기들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집어 넣어주면 편향되었다고 네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해석하는 법과 여기에 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기자는 균형 잡힌 이야기를 줘야 되는데 네가 뉴스를 읽다 보면 좀 뭔가 편향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발견할지도 몰라. 자, 하나는 그 형태들 중 하나는 하고 관계사인데 전치사 관계대명사니까 형태 중요하죠. 잘 외워두셔야 되고. 자, 어떤 형태들 중 하나? 편향이라고 그랬죠. 편향이 발생하다. 그러면 관계사절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편향이 발생하는 형태들 중 하나니까 is. 자, 편향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편향이 주로 일어나는 형태 중에 하나는 뭐냐? leave, 남겨두는 것이다. 동명사죠. 한쪽 면을 기사의 바깥에 남겨두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사를 leave out 하면 이게 합해서 이거의 바깥에 남겨둔다는 건 무슨 말이냐? 기사의 바깥에 남겨두니까 기사 안에 안 집어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leave out은 우리가 모아서 생략한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밑에도 나올 텐데 지금 여기 있는 걸 미리 얘기하면 여기 오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오미션이라는 단어는 생략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의 동사형이 생략하다가 오미시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오미팅 해줘도 괜찮습니다. 생략한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편향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편향이 주로 일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쪽 측면은 아예 생략해버리는 거야. 기사에서. 혹은 연속되는 기사들을 생략해버리는 거야. 어느 한쪽 면을 생략해버리든가 아니면 아예 여러 기사들을 생략해버리든가 어떤 기간에 걸쳐서 특정 기간에 걸쳐서 아예 기사들을 안 내보내버리는 거야. 무시하면서 무시하다.
팩트들을 무시하면서 어떤 팩트들 tend to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죠. 그러니까 어떤 진보적인 혹은 보수적인 주장들을 disprove 하면 틀렸다고 증명하다. 그러니까 진보적 혹은 보수적 주장들을 틀렸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팩트들을 무시하면서 혹은 무시하는 팩트들, 이게 1번, 혹은 지지하는 팩트들, 이렇게 하죠. 뭐를? 진보적인 혹은 보수적인 신념들을 지지하는 그런 팩트들을 무시하면서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팩트들을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게 심각한데 정치를 보면 싸워 맨날. 보통 편이 두 개가 있어요. 정치에는 진보 쪽과 보수 쪽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신문 기사는 어느 한 편에 서지 말고 그냥 사실대로 양편의 모든 것들을 다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중에 어느 한쪽을 뭐 해버려? 그냥 생략해버리는 겁니다. 한쪽 목소리만 전달을 하고 이쪽 목소리는 전달을 안 해줘. 아니면 이쪽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쪽은 전달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 편향되죠. 사람들이 한쪽의 목소리만 듣고 이 사람들이 맞네 이럴 거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생략해버리는 형태로 일어나는데, 어떤 한쪽의 주장들이 틀렸다 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팩트들을 무시해버리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지지해주는 경향이 있는 팩트들을 무시해버리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한쪽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편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편향은 그래, 이런 방법이 뭐라고? 지금 생략에 의한 편향. 그러니까 거짓말을 아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한쪽 주장을 그냥 안 해버리는 거야. 차라리 거짓말을 하면 들키는데 아예 그냥 보도를 안 하면 이건 거짓말을 한 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생략에 의한 편향은 발생할 수 있다. 이야기의 안에서, 이거 인하고 똑같아. 이야기 안에서 발생할 수 있어. either A or B예요. 이야기 안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장기간에 걸쳐, 이때는 텀이 기간입니다. 긴 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어.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만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발생할 수도 있어. 뭐 하면서 한 특정한 뉴스 배출이, 한 특정한 뉴스 배출, 보도죠. 그러니까 보도가 보고하면서 한쪽의 세트만, 사건들에, 하지만 안 하면서 다른 것들은 보도를 안 해주면서, 자, 발견하기 위해서는 경우, 예시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에? 편향에, 생략에 의한 편향의 예시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be aware, 이게 알고 있는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령문이 되면서 알고 있어라. 뭐에 대해서? 그 보수적인 그리고 진보적인 관점 둘 다를 알고 있어야지 여기 안 당하겠죠. 뭐에 대한? 현재의 이슈들에 대한. 봐라 하고 이런 if는 만약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 인지 이렇게 되죠. 이때는 whether라는 애하고 똑같은 쓰임이죠.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뭐인지를 봐라. 둘 다가 그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관점들 둘 다가 중요하죠. 포함시키다니까 포함되어 있는지 둘 다 포함되어 있는지 잘 봐라. 혹시 한쪽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야기들 속에 한 특정한 사건에 대한 혹은 정책에 대한 됐죠? 자, practice 2 할게요. 어쩌면 하드가 힘든이잖아요. 가장 힘든 것은 학생들이 깨닫다, realize. 깨닫기에 가장 힘든 것은 주어입니다. 뭐에 대해서? 대학 지원 에세이, 자기소개서 같은 거죠. 대학 여러분들 수시원서 쓸 때 자기소개서 쓰거든요. 이 대학 지원 에세이에 대해 학생들이 깨닫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이다. 뭐라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건 깨닫기 어려운 건 이렇다는 거다. 그게 그 지원 에세이가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뭐 속에 500단어 이하로 된 삶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500단어가 꼭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서 쓸 때 분량이 정해져 있죠. 몇 단어 이내로 써서 제출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특정한 단어, 그러니까 500단어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 분량으로 되어 있는 특정 분량 속에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다 집어넣는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몇 년 몇 월에 태어나서 뭐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걸 다 집어넣으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걸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경험 속에서 학생들은 자 내가 경험을 해보면 학생들은 노력하더라. 자꾸 주려고 자 완전한 그림을 픽처 뭐에 자기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또 어디에서 자기들이 왔는지에 대한 또 자기들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이 모든 걸 다 몇백 단어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더라. 자꾸 모든 걸 다 넣으려고 하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비록 어떠한 입학위원회든 이제 여러분들이 원서 쓰면 이렇게 검사하는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누구는 합격시키고 아니고 이거 입학위원회라고 하죠. 어떠한 입학위원회든 would like, want하고 똑같고요. 원하겠지만 가지기를 유연성을 그리고 시간을 다 읽을 완전한 역사들을 읽을 각각의 그리고 모든 학생의 다 모든 학생들의 에세이를 다 읽어주고 싶겠지만 돼 안 돼? 너무 많잖아. 단순한 진실은 there is 있단데요. 나시니까 없다는 거야. 충분한 시간이 없어. 이 사람들 다 못 읽어. 그러니까 장황하게 다 쓰지 말라 이거예요. 학생들은 이해해야만 한다. 뭐라는 걸? 대학 에세이가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걸 입학위원회가 알 수 있는 뭔가를 자기들에 대한 그러나 그러니까 이 에세이가 되게 중요해. 나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게 이 에세이가 대학 에세이가 비클 전달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알 수 있는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들에 대한.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은 뭐라고? 대학 입학 에세이 쓸 때 모든 걸 다 쓰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입학 사정관들이 다 읽지도 못할 중요한 것만 쓰라는 얘기겠죠. 아시겠죠? 네, 이건 쉬운 질문이었네요. 다음 프랙티스 3번 가겠습니다. 자,
아까도 나왔는데 연속되는 연구들이 이게 conducted가 실행하다예요. 그래서 실행된 어디에서 이 대학에서 실행된 연속되는 연구들이 집중했다. 포커스. 뭐에 집중했냐 이 연구들이? 사람들에 집중했다. 어떤 사람이냐? 높은 mindfulness, 이 마음 챙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 챙김. 그러니까 뭔가 그냥 페인처럼 아무 뭐 마음 안 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좀 따뜻하게 그 다음에 막 이것저것 잘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걸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 챙김이 높은 사람들에 집중해 봤다. That is 이렇게 가면 즉입니다. 즉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be prone to 이렇게 가면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마음이 꽉 차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뭐에 이곳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현재죠. 자기 앞에 있는 현재에 마음 꽉 차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주어는 아니죠. 이런 사람들에 집중해 봤다 이거죠. 그리고 강하게 아까도 나왔죠. 알고 있는 뭐에 대해서 자기들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시체처럼 그냥 주변이 어떻게 되든 아니면 지금 현재가 어떻든 그냥 되게 뭐랄까요 끌려가듯이 오늘 하루도 눈 떴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 아니야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자 지금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마인드풀한 사람들 마인드풀니스가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랬더니 그것이 턴아웃 밝혀진 하고 이건 가주어고요. 대리아라는 게 밝혀져 연구를 해봤더니 자 그런 개인들은 그 마인드풀니스가 높은 사람들은 본보기다.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사람들은 본보기더라. 뭐의 본보기냐? flourishing 원기왕성하고 긍정적인 정신 건강의 본보기더라. 이런 사람들 너무 예상되는 대로죠. 저 아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뭐겠어? 미친놈들이더라 이렇게 하겠어? 아니죠. 이렇게 원기왕성하고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가진 사람들의 본보기더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신건강이 대단히 좋더라. 자, relative to 하면 뭐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뭐와 비교할 때 compared to 이렇게 해도 똑같은 뜻이 되죠. 평균적인 사람과 비교할 때 마인드풀니스가 높은 게 아니라 그냥 평균적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들은 마인드풀니스 높은 사람들은 더 가능성이 있다. 행복해할 그 다음에 낙관적일 그리고 자신감 있는 그리고 만족스러워하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더라. 그들의 삶에. 그리고 덜 가능성이 있더라. 우울할 가능성은 더 적더라 이거죠. 화낼 가능성, 불안해할 가능성, 그 다음에 적대적일 가능성, 그 다음에 자꾸 자의식적일 가능성. 자의식적이라는 게 뭐냐면 나 잘하고 있나? 지금 자신감의 반대예요. 말하자면 나 잘하고 있는 건가? 자꾸 이렇게 의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충동적일 가능성 혹은 뉴로틱 신경 과민일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더 적더라. 더욱이
사람들은 어떤 습관적으로 마인드풀한 사람, 마음 잘 챙기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인공들이죠. 또 그들의 현재의 경험들에 대해 늘,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늘 마음을 잘 챙기는 사람들은 더 가능성이 있더라. 뭐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있어? 빈번하고 강력한 긍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더라. 또 느낄 가능성이 높더라. 자기 충족적이게. 자기 충족적이란 건 뭔 말이냐? 딴 거 필요 없어. 난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하고 되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는 거. 그리고 능력 있게 느끼더라. 자기가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또 가질 가능성이 높더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가질 가능성도 높더라. 이럴 때는 반면에라고 할게요. 뭐하는 반면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통 마인드풀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하는 반면에 더 많은 질병과 신체적인 심텀, 증상들을 보고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아프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이거죠. 증상들. 됐죠? 그러니까 마인드풀니스가 높은 사람이 정신건강도 좋고 그리고 병도 더 안 걸리더라.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practice 4입니다. 4번. inspired, 고무되었다 하는데 고무되었다는 말이 어려우면 감명받아서 이렇게 하면 돼요. 뭐 후에 경쟁하다죠. 경쟁한 후에 감명받아서 누구 곁에서 세계의 최고의 수영 선수들 곁에서 경쟁한 후에 감명을 받아서 뭐로써? 15살짜리로서 시드니 올림픽에서 자, 시드니 올림픽에서 15살의 나이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한 후에 감명을 받아서 이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는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뭐를 시작했냐? 되다. 최고의 만능, 수영도 되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최고의 만능 수영 선수가 되기를 착수했다. 4년 뒤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마이클 펠프스라고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수영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영으로 치자면 메시급이다 이거야. 축구에서. 알겠죠? 메시는 알잖아. 호날두 그런 급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말에 따르면 시드니 올림픽에는 15살의 나이로 참가를 한 거야. 근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어렸을 때 이렇게 참가를 해보니까 와, 내가 최고가 아니었구나 이런 걸 깨닫고 이제 4년 뒤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시작했다는 거죠. 자, 거기에 가기 위해서, 거기는 지금 아테네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뽑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기 위해서 그는 머무르지 않았다. 수영장에 2시간 반 동안 매일은 머무르지 않았다 이렇게 할 거예요. 매일매일 2시간 반만 머무르지는 않았다. 그럼 어떻게 했냐? 그리고 그것을 이 2시간 반입니다. 2시간 반을 더블로 했어. 2배로 했다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월수금에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2시간 반만 한 게 아니라 월수금에는 2배씩 했다고. 단지 되기 위해서,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그는 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 위에서 2시간 반씩 하고 월수금엔 2배씩 한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래서 한 건 아니다예요. 이래서 한 건 아니라고. 그게 훌륭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다. 그는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그가 가졌기 때문에. 이게 핵심어예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거야. 되려는 뭐가 최고가 되려는 세계에서. 그리고 8개의 메달들은 그들이 걸어준 그의 목 주변에 걸어준 8개의 메달들은 아테네에서 결국 아테네에서니까 8개의 메달을 딴 거죠. 근데 그것들 중 6개가 뭐야? 금메달인데 그 8개의 메달들이 반영한다. 그 헌신을 얼마나 얘가 열심히 노력했는지. 결국 저렇게 노력하고 뭐 했어? 한 번에 올림픽에서 8개의 메달을 땄다고 한 명이. 근데 그 중에 6개는 금메달이야. 얼마나 노력을 한 거냐 이거죠. 나는 생각합니다. 펠프스의 얘기인가 보죠. 다운표 있으니까. 뭐라고? 모든 게 가능하다고.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너가 놓는 한, 너의 정신을 그것에 놓는 한, 모든 건 가능하다. 그리고 너가 놓는 한, 그 일과 시간을, 일을 여기서 노력이라고 할게요. 노력과 시간을 거기에다가 쏟아붓는 한 모든 건 가능하다라고 펠프스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표하고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유닛 1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